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행복한 수학. 안녕하세요. 행복한 수학 장우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확률 실전용 함께 해보시죠. 확률 실전용이에요. 확률 실전용. 자, 제발 강조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제발 답지 좀 보지 마. 답지 보지 마. 답지, 논노. 답지 보고 공부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는 계산 집착 논노. 계산 집착 논노. 계산 막 하지 마세요. 왜냐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아까워요. 자, 세 번째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요소 다 찾아 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요소는 어떻게 찾냐면 경우의 수로 찾는 거예요. 자, 뭐 이렇게 됐네요. 함께 해보시죠. 자, 해보고 설명드릴게. 자, 주머니가 있어요. 쫙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요. 주머니. 요 안에 빨간 공 하나 둘 셋 빨간 공 파란 공 하나 둘 이렇게 있대요. 여기에서 마음대로 두 개를 꺼낸데 샥 두 개를 뽑을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보통은 때의 앞에까지가 얘가 전체예요. 일반적으로 때에다가 슬러시를 그어서 나중에 다시 강조 드릴 건데요. 때의 앞부분이 전체예요. 따라서 얘가 전체인 거예요. 전체. 얘가 전체가 되는 거고 요 뒷부분이 때의 뒷부분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전체는 임의로는 뭐냐면 우리 맘대로 영어로 하면은 all이에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보라, 지금 그겁니다. 그러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뽑으면 돼야 한대요? 됩니다. 이렇게 두 개 뽑으면 돼야 한대요? 당근 됩니다. 이렇게 뽑으면 됩니다. 이렇게 뽑아도 됩니다. 이렇게 뽑아도 됩니다. 이렇게 뽑으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all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결국 두 개를 뽑을 건데 이것은 어떻게 수치로 판단할 수 있냐면 수치로 표현할 수 있냐면 5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끝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얘가 바로 분모가 되는 거예요. 분모. 즉 얘가 전체가 된다 이겁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빨간 공 한 개와 파란 공 한 개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빨간 공을 뽑을 건데 빨간 공을 어떻게 뽑을 수 있냐면 이거 뽑으면 돼야 한대요. 됩니다. 이거 뽑으면 돼야 한대요. 됩니다. 이걸 뽑으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뭘 뽑아야 돼? 다 되는 거죠. 결국 3시 1이 되는 거예요. 셋 중에 아무거나 뽑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파란 공도 있어요. 파란 공 같은 맥락으로 2시 1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답은 뭐냐? 일단 전체는 5C2가 되는 거고 분자는 빨간 공도 하나 뽑고요. 그리고 나서 파란 공도 뽑아야 되는 거니까 이 두 개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얘도 보셔야죠. 이 와가 AND 아니에요? AND는 연산에서 경우의 수에서 곱한다고 했으니까 얘를 곱하기로 보셔야겠네요. 이게 답입니다. 여기까지만 두세요. 여기까지만 두시고 이걸 또 계산해가지고 물론 계산 실수하면 안 되겠지만 5, 4, 2, 1, 3, 2 샥 얘가 2 10분의 6은 5분의 3 이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고 이거를 봐봤자 물론 정답하고 해설지를 비교하고 채점할 때는 당연히 5분의 3까지 나와야겠지만 여기까지가 왜 중요하냐면 3C1이 도대체 어디에서 3C1이 나왔는지 2C1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5C2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이렇게 써버리면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를 제가 위에서
요소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요소. 그 요소들을 찾았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지만이 요소에 대한 점검이 용이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경우의 수를 통해서 확률을 구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답지 보고 하지 마세요. 자, 또 해보죠. 자, 꽂으려고 한다. 이거를 우리는 꽂으려고 할 때 이렇게 해볼까요? 할 때 따라서 여기의 앞부분이 분모가 되는 거죠. 서로 다른 수학책 3권, 뭐 편의상 이렇게 할까요? A, B, C 서로 달라요. 영어책도 다른가 봐요. A, B, C, D 이렇게 합시다. 이것들을 책꽂이에 남김없이 꽂을 거예요. 총 몇 권을 꽂는 거죠? 7권을 꽂는 거죠. 그러면 책꽂이에 7권을 하나, 둘, 셋, 넷, 다, 7개 꽂을 건데 소문자 A냐, 대문자 A냐 순서가 바뀌면은 책꽂이에 들어가 있는 책의 모양이 배열이 바뀌는 거죠. 이해가죠? 하나만 해볼까? 이게 책꽂이에요. A라는 책을 넣었고 A라는 책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이거랑 바꿔서 넣었어. 그럼 책꽂이에 넣어서 정리한 모양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결벽증이 있는 사람들은 막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맞추지 않나요? 왜냐면 다 다르다고 보기 때문인 거지. 우리같이 덜렁대는 사람이랑 그냥 모아서 딱 꽂아버리는 거지. 그런 거죠. 디테일하게 봤을 때 요 두 개가 순서가 달라지면은 이거는 배열이 다른 겁니다. 즉 얘는 순열로 푸시는 거예요. 순열. 근데 위에서는요 그냥 꺼낸다 한 거니까 그냥 꺼내면 끝나는 거잖아요. 얘가 왼쪽에 꺼낸다, 얘가 오른쪽에 꺼낸다. 그런 순서가 의미가 없는 거고 그냥 꺼내면 끝나는 거니까 얘는 조합이 되는 거고요. 지금 상황은 책꽂이에 꽂는 거니까 다 순서가 다른 겁니다. 따라서 얘는요 순열로 푼다. 이런 것들도 문맥 속에서 우리가 직접 캐치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까지 되셨으면은 자, 왜 순열인지 말씀드린 겁니다. 자, 따라서 공통적으로 분모는 뭐가 되냐면 분모는 7팩이 되네요. 7팩. 7개를 다 순서의 의미를 부여해서 꽂는 거니까 순열 7팩이 됩니다. 자, 1번 풀어보시죠. 1번. 자, 수학책 3권이 이웃한데요. 그러면 수학책을 묶어서 이웃하고 뭐 A, B, C, D 이렇게 큰 틀에서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또 A를 왼쪽에 꽂아버리고 가운데 수학책들이 오고 B, C, D도 괜찮고 A가 먼저 오고 B가 먼저 오고 수학책이 그 다음 C, D 뭐 A, B, C 야 너 이렇게 붙여서 써야겠네. 너 이렇게 커가지고 쫙 칸이 없잖아. 칸이 너 뭐 이러냐? 짠. 에이, 짠. 야야야, 짠. 수학책들 D 또 A, B, C, D 수학책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왜 꼭 A, B, C, D 이 순서냐고. 당연히 B, A, D, C 이게 틀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해가죠? 따라서 이렇게 큰 틀에서 봤을 때 첫 번째 5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해가죠? 수학책들이 어디 가운데에 들어가는지 모르고 A, B, C, D가 꼬일 수도 있는 상황인 거니까 결국에는 수학책들 묶어서 하나 A, B, C, D 요 5개를 줄 세우는 것가 바로 5팩이라고 된다고요. 근데 여기까지를 첫 번째라고 본다면 두 번째는 어떤 게 필요한 거냐면 수학책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요 내부에는 ABC인지 ABC인지 뭐 CAB인지 다양한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수학책들을 묶었지만은 뭐가 먼저 오고 뭐가 뒤에 오고 그런 다양한 상황들도 역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학책 3권을 배열한다는 의미에서 3팩을 넣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어떻게 보실 수가 있냐면은 전체 7팩에서 5팩 큰 틀에서 수학책 하나랑 영어책 4권을 뚜루루루 돌리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수학책들을 그 세부에서 짱짱짱 나누어 간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죠? 따라서 얘가 답인 겁니다. 계산을 해도 되지만 하질 않길 추천. 이 각각의 요소를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연습이 진짜 많이 필요하다. 답지를 딱 보잖아, 얘들아. 이거 딱 떠올라. 3팩,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근데 그렇게만 연습을 하잖아요. 내가 직접 찾을 때 얘가 2인지 3인지 그걸 딱 정확하게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이. 따라서 절대로 답을 보고 하면 안 됩니다. 얘는 특히 아시겠죠? 왜 이렇게 가렵냐? 아유. 자, 그 다음 영어와 이게 보실까요? 영어가 있고 영어가 지금 4권인 거잖아요. 따라서 영어가 4권인 거니까 수학부터 딱 세워버리면 수영 0이 남아버리네. 그죠? 왜냐면 사이사이에 꽂을 거니까요. 따라서 영어가 더 많으니까 일단 영어가 펼쳐져 있는 상황에서 그 사이에 수학이 껴있다.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네요. 되셨죠?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바로 첫 번째의 아이디어인 거고, 그러면 첫 번째 앞에 있는 영어책을 도대체 요 A, B, C, D 중에서 요 앞자리에 세울 수 있는 영어책은 어떤 거예요? 다 가능해요? 일정 부분만 가능해요? 다 가능하죠. 즉 몇 가지를 우리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거죠. 조작할 수 있는 게 바로 경우의 수입니다. 몇 가지로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죠? 바로 4가지가 되는 거죠. 이해됐죠? ENG 후보가 4개라고요. 그 4가 바로 경우의 수라고.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썼다 치자고. 그러면 그 다음번 올 수 있는 영어책은 후보가 하나, 둘, 3개가 되는 겁니다. 3개. 만약 얘를 갖다 넣었다 치자고. 그럼 얘는 후보가 2개, 얘는 후보가 1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요소가 필요하다고요. 요소가. 마찬가지로 얘는 몇 개가 있어요. 안 봐도 3, 2, 1이 되겠죠. 따라서 7팩에다가 빨간색을 4, 3, 2, 1 곱해주고 파란색은 3, 2, 1 이렇게 표현됐겠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이러한 요소들을 왜 이거지? 이거를 보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요거를 보고 공부를 하는 거라고요. 알겠죠? 이거 보고 얘네들 공부하지 큰일 난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짜 안 늘어. 진짜 어려워요. 자, 이해가 답이 되는 겁니다. 4팩과 3팩이 왜 그런지를 여기에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또 보시죠. 그럼 제가 이거 풀어볼게요. 자, 이거 답은요. 7팩에다가 2팩 곱하기 3팩 곱하기 4팩 얘가 답이에요. 자, 요소 찾아보세요. 이건 뭐죠? 이거는 7건을 무작위로 줄 세운 게 7팩인 거죠. 자, 요 3팩이 뭘까요? 요 3팩이 바로 뭐냐면 수학책들을 서로 자리를 바꿔주는 게 바로 3팩이에요. 그러면 이 4팩은 뭘 거야? 당연히 영어책 4권을 자리 바꿔주는 것을 바로 4팩을 썼겠죠. 그러면 이 2팩은 뭘 거야? 이 2팩은 뭘까요? 이게 바로 영어책과 수학책의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즉 수학책은요 A, B, C를 묶어버린 거고 영어책은요 A, B, C, D를 묶어버린 건데 이해가죠? 묶어서 포장을 딱 진짜 예쁘게 포장을 했어요. 그러면 그 내용물은 안 보이지만 수학책 한 권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수학책 묶어서 포장한 거야. 그 안에는 3권이 들어있지만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부가 안 보인다 치자고. 그럼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또 영어책도 4권이 있지만 포장을 해서 예쁘게 묶었기 때문에 그 내부는 들여다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그냥 한 묶음이구나 본다면 왜 꼭 얘가 왼쪽에 오고 얘가 오른쪽에 오냐고. 이건 역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얘부터 빨간색부터 한 묶음 모아주고 그 다음 파란색을 한 묶음 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죠? 이렇게 할래 요 2개의 관계가 바로 2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소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이거 해가지고 미치겠네. 계산해가지고 직접 해가지고 뭐 7, 6, 5, 4, 3, 2, 1, 2, 1, 3, 2, 1 4, 3, 2, 1, 4, 3, 1, 4, 3, 1, 3, 2, 6, 3, 2, 5 이거 안 까지고 따라 35분의 2 이렇게 고생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고생하지 말라고. 제발요. 이렇게 써서 제발 고생하지 마시고 물론 채점을 위해서 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요소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요. 또 보시죠. 진짜 답 보면 안 된다 얘들아. 자,
둘러앉을 때라고 나왔죠. 그럼 그 앞에가 분모가 되는 겁니다. 그럼 분모가 되는 거니까 네 쌍의 부부가 되네요. 그럼 남남남남 여여여여 8명인 거죠. 이해됐죠? 이 8명이 원탁에 앉을 거예요. 그럼 분모는 얼마가 되겠어요? 다들 그러겠죠. 8팩이라고. 이게 아니라니까. 분모는 7팩입니다. 7팩. 경우의 수를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경우의 수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왜냐면 이 8명이 원탁에 앉는 거 아니에요? 자, 원탁이 이렇게 있어. 그럼 8명인 거잖아요. 자, 편의상 이렇게 할까요? 자, 남자를 소문자로 부를게요. A, B, C, D. 여자가 더 파워가 세니까 A, B, C, D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얘네들이 원탁에 앉는 거니까 제가 앞서 뭐라고 설명드렸냐면은 원탁, 원수녀는 제일 중요한 게 리더라고 말씀드렸죠. 리더. 그러면 소문자 ABCD, 대문자 ABCD 중에서 리더가 누구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아무나 해도 괜찮다고. 자, 얘를 리더라고 해볼까요? 리더? 그럼 얘가 리더가 자리에 앉을 건데요. 당연히 의자는 8개가 준비가 되어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준비되어 있겠죠. 근데 요 A 여성분이 요 8개 자리 중에서 하나를 앉는다 치자고. 근데 요 8개 자리는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따라서 저 대문자 A 여성분이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개라고? 1개라고. 1개. 따라서 리더가 하나가 되고요. 나머지가 7팩이 된다고 제가 원순위에서 계속 얘기했죠. 리더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걸 또 써먹는 거예요, 지금. 아, 내가 근데 왜 화내고 있냐? 자,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되셨죠? 자, 됐어요. 분모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분모 해결해 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끼리끼리 묶었네요. 자, 남자는 남자끼리. 자, 남자를 A, B, C, D 이렇게 볼게요. 여자는 대문자 A, B, C, D 이렇게 볼게요. 근데 끼리끼리 묶을 거니까 아까 우리 책을 포장했듯이 이거 포장합시다. 우먼, W팀. 그냥 W야, W. and man.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원탁이 있는데 현재 우리는 몇 명으로 보자는 거예요? 2명으로 보자는 거예요. 2명. 따라서 의자가 2개가 깔리겠죠. 이렇게 2개가. 오케이? 그러면 가장 힘이 센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일단 앉자고. 그러면 얘네가 앉을 건데요. 얘네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디지? 아, 2개나 있네. 경우의 수가 몇 개냐면은 얘는 2개가 아니라고요. 왜냐면 원탁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1개라고. 1개. 이해됐죠? 자, 그럼 만약에 빨간 팀이 여기에 앉았다 치면은 파랑 팀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얘가 이건 겁니다. 따라서 얘도 1개가 되는 거예요. 이거 1개랑 요거 1개는 의미가 완전 다르죠. 그죠? 그런 요소를 정확하게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요. 얘가 1개인 이유는 왜냐하면은 원순열인 거니까 1개가 되는 거고요. 얘가 1개가 되는 이유는 남은 자리가 1개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 앉힐 건데요. A, B, C, D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뭐 D, A, B, C 할 거냐? 이건 다 다른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요 내부에서는 그 다음 단계는 여자들이 자리를 바꾸는 거고요. 자리를 바꿀 때는 원순위 아니에요. 첫 번째 리더 여자팀이 앉았기 때문에 앉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원순위는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요 남자들도 그 다음 단계는 4팩이 된다 지금 그거죠. 따라서 답은 뭐냐? 이거 엄청 중요하다 얘들아 진짜. 자, 여기를 두 번째 해석 이렇게 해주고요. 세 번째는요. 분모는요. 1 곱하기 7팩 1 곱하기 1 곱하기 4팩 곱하기 4팩이 되는 겁니다. 이 요소 다 아셔야 됩니다. 얘는 원순열, 이건 나머지 7명 원순열 자리가 남았고 여자 자리 바꾸고 남자 자리 바꾸고 이 요소들을 다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숫자 1은 수학에서 있으나 없으나 곱할 때는 의미가 없지만 경우의 수에서는 진짜 분명히 필요해요. 따라서 정확하게 좀 기입을 좀 하세요. 이렇게 저처럼. 아이고 힘들어. 자, 부부끼리 서로 이웃한데요. 자, 부장을 좀 지어볼까요? 자, A팀
B팀 대문자가 여자예요. 여자가 더 크잖아요.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끼리끼리 묶는 거니까 역시 얘네들도 한 묶음으로 묶는 거죠. 끼리끼리는 한 묶음으로 묶는 거니까, 즉 몇 명으로 보자는 거죠? 4명으로 보자는 거죠. 그럼 4명을 얘네들의 원탁에 앉을 때 1 곱하기 3팩인 거예요. 4팩 하면 또 틀려. 아셨죠? 그럼 답은 뭐냐면 맞춰봐라. 1 곱하기 7팩 1 곱하기 3팩 곱하기 2팩 곱하기 2팩 곱하기 2팩 곱하기 2팩. 제가 풀 때는 이게 답이네요. 자, 얘는 전체 원순열 나머지 7명. 이거는 원순열, 이거는 나머지 세 가족이라고 표현할까요? 자, 여기서 리더를 예를 합시다. 얘네가 앉는 게 이건 거고요. 나머지 요 세 가족이 앉는 게 요 3팩인 거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얘네들은 뭘까요? 가족끼리 남녀 뒤집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요소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지 늘어요. 자, 주머니가 있을 때 그러면 그 앞에가 분모가 되는 거고요. 분모가 되는 건데 8개인 거네. 8개. 오케이? 아, 다시 봅시다. 미안해요. 여기서 이렇게 합시다. 자, 총 전체가 8개인 거죠. 8개. 8개에서 3개를 꺼낸다고? 그러면 8C3인 거죠. 얘도 마찬가지인 거네. 8C3인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네요. 8C3이 되는 거네요. 되셨죠? 자, 이런 거네요. 자, 그럴 때 원래 주머니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은 빨간 공이 몇 개냐? 3개? 하나, 둘, 3개. 잘 보이는 점으로 표현하면 파란 게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생겨 먹었네요. 모두 빨간 공이에요. 3개를 뽑았는데 다 빨간색만 뽑아야 돼. 그럼 얘는요 3C3이 되는 거네요. 오케이? 그럼 이걸 답으로 표현할까? 그럼 답은요 8C3분의 3C3. 답은 하든지 말든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만 제발 공부합시다. 자, 빨간 공 1개는 빨간 공은요 3개 중에서 1개를 뽑아 주셔야 되고요. 파란 공은요 5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되는데 요 사이는 곱하기예요. 요 와니까 and니까요 그리고잖아요. 곱해 줘야겠죠. 따라서 이것의 답은 뭐냐면 전체 83분의 31 그리고 5C2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번엔 같은 공이래요. 그러면 빨간색이 3개인데 다 3개를 뽑을 수도 있고 파란 공은 5개인데 3개 뽑을 수가 있고 그러면 도대체 얘야? 아, 일단 3개를 뽑자고. 근데 3개 뽑아서 3개 같아야 돼. 빨간색이야 이럴 수도 있고요. 파란색이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거를 빨간색과 파란색이 다 있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럼 6개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거는 가운데가 또는이 들어가야 딱 맞겠네요. 빨간색이야 또는 파란색이야가 되는 거죠.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이건 문맥이 맞지 않잖아요. 따라서 얘의 답은 8C3에서 3C3 또는 5C3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렇게 요소를 가지고 공부하시기를 100번째 말씀드립니다. 100번째 중요해요. 절대 다 보지 마세요.